이른 봄 저녁 서울 강남의 고층 아파트 단지에는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거리의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하고 퇴근길 차량들이 만들어내는 붉은 불빛이 아스팔트 위로 길게 늘어졌죠. 25층에 위치한 최병철의 집 주방에서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퍼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민수 늦네요. 이정숙은 가스레인지 앞에서 국자로 찌개를 저으며 남편을 돌아봤습니다. 최병철은 식탁에 앉아 신문을 펼친 채 안경테를 고쳤으며 답했죠. 걔가 언제 제 시간에 온 적이 있어? 그나저나 찌개 끓이는 솜씨는 여전하구만. 은퇴한 검사답게 단정한 차림새의 병철은 65세의 나이에도 날카로운 눈빛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정숙은 마주 웃으며 국그릇을 식탁에 올려놓았죠. 아유, 민수 이제 30인데 언제쯤 철이 들까요? 글쎄, 나도 그게 궁금해. 부부가 밥상을 차리는 동안 현관문이 덜컥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민수가 화난 표정으로 들어서며 신발을 벗었죠. 그런데 그의 뒤로 낯선 여성이 조심스럽게 따라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바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민수는 들뜬 목소리로 여성의 어깨를 감싸며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세련된 검은색 원피스에 긴 생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여성은 예의 바르게 인사를 했죠. 안녕하세요. 김혜진이라고 합니다. 정숙은 깜짝 놀라 앞치마로 손을 닦으며 다가갔습니다. 어머, 민수야. 이렇게 예쁜 아가씨를 왜 이제야 데려왔니? 어서 들어와요, 혜진 양. 병철은 느릿느릿 일어나 혜진을 살폈습니다. 28 정도로 보이는 그녀는 조심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죠.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그래, 앉으시게. 민수야,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냐? 민수는 혜진의 의자를 빼주며 자랑스럽게 선언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이 여자와 결혼할게요. 정숙이 놀라 입을 가렸고 병철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혜진은 수줍게 고개를 숙인 채 손을 모았죠. 민수 씨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다고 해서요. 죄송합니다. 너무 갑작스러우셨죠? 아니에요, 혜진 양. 괜찮아요. 그런데 두 분은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정숙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민수가 대답하려는데 병철이 먼저 입을 열었죠. 잠깐, 민수야. 결혼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 언제부터 사귀었는데? 아버지, 6개월 됐어요. 혜진이는 패션 브랜드 매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정말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에요. 병철은 혜진의 과도하게 꾸민 외모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명품으로 보이는 시계, 깔끔하게 손질된 네일, 그리고 은은한 향수 냄새까지. 검사로 일하며 수많은 사람을 만났던 그의 직감이 미묘한 불편함을 알려왔죠. 혜진 양, 부모님은 어디 계시지? 아버님, 부모님은 지방에 계세요. 저는 서울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직장 생활은 어떤가요? 네, 강남 백화점 매장에서 판매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민수 씨 덕분에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혜진은 교묘하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정숙은 따뜻한 표정으로 혜진의 손을 잡았죠. 어머, 고생이 많겠어요. 혼자 서울 생활하기가 쉽지 않죠? 네, 하지만 열심히 살고 있어요. 민수 씨가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저녁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병철은 혜진의 행동을 세심하게 관찰했습니다. 그녀는 능숙하게 화제를 이끌며 정숙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하지만 병철은 그녀가 은근슬쩍 민수의 재산과 집안 배경에 대해 묻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민수 씨가 광고회사에 다니신다고 했죠? 요즘 광고업계가 어떤가요? 네, 요즘은 디지털 마케팅이 대세라서 바빠요.
근데 아버지가 계시는 이 집이 정말 좋네요. 강남에서도 가장 좋은 위치잖아요. 병철은 찌개를 뜨는 척하며 혜진의 눈빛을 살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거실에 고가 가구들을 훑고 지나가는 것을 보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죠. 이 여자 뭔가 숨기는 게 있어. 식사가 끝나고 혜진이 설거지를 돕겠다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수는 거실에서 아버지와 마주 앉았죠. 아버지, 혜진이 어때요? 정말 괜찮은 사람이죠? 민수야, 넌 너무 성급해. 6개월 만에 결혼이라니. 아버지, 전 혜진이를 정말 사랑해요. 이렇게 좋은 사람 또 없어요. 병철은 한숨을 쉬며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철없어 보이는 30살 아들의 눈에는 사랑에 빠진 순수함만이 가득했죠. 그래, 알겠다. 일단 상견례부터 해보자. 하지만 민수야, 사람 속은 겉만 봐선 모르는 법이야. 아버지, 또 검사 시절 얘기예요? 혜진이는 달라요.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주방에서 나온 혜진이 차를 들고 왔습니다. 그녀는 정숙과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며 웃었죠. 병철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 직감이 틀린 적은 없었지. 이 여자 반드시 알아내고 말겠어. 밤이 깊어가고 혜진이 돌아간 후 병철은 서재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죠. 그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내 펼쳤습니다. 검사 시절 사용하던 메모장이었죠. 여보, 아직도 안 주무세요? 정숙이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그 혜진이란 애 말이야. 글쎄요, 예의도 바르고 착해 보이던데요. 민수가 데려온 여자 중에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 난 뭔가 찜찜해. 말은 번지르르한데 눈빛이 계산적이야. 여보, 또 직업병이에요? 은퇴하셨잖아요. 병철은 우유를 한 모금 마시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검사로 30년을 일했어. 그동안 수많은 사기꾼을 봤지. 저 여자 뭔가 숨기고 있어. 민수가 처음으로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여자예요. 너무 의심하지 마세요. 정숙이 나가고 병철은 다시 수첩을 펼쳤습니다. 김혜진이라는 이름을 적고 그 아래 의문점들을 나열하기 시작했죠. 지나치게 꾸민 외모, 은근슬쩍 재산 확인, 계산된 말투와 행동. 그는 오래된 습관대로 연필을 돌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30년간 검사로 일하며 단 한 번도 직감이 틀린 적이 없었죠. 수많은 사건을 해결하고 진실을 밝혀낸 그의 본능이 지금 강하게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민수 녀석, 아직 세상 물정을 몰라. 내가 지켜줘야 해. 병철은 수첩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남의 화려한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죠. 어딘가에서 혜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그녀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철은 일찍 일어나 정장을 갖춰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며 다짐했죠. 혜진아, 내가 누군지 반드시 알아내고 말겠다. 그는 서류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정숙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죠. 여보, 어디 가세요? 은퇴하셨잖아요. 잠깐 볼 일이 있어. 점심때쯤 들어올게. 병철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차에 시동을 걸며 혼잣말을 했죠. 자,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일주일 후 토요일 강남의 한 고급 한정식 식당 앞에는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병철은 검은 우산을 들고 식당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정숙은 새로 산 한복을 입고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보, 민수는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예요? 저 녀석 또 늦는군.
혜진 씨 부모님은 오셨을 텐데. 그때 멀리서 민수가 혜진과 함께 뛰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우산 하나를 같이 쓰고 있었죠. 혜진은 단아한 분홍색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죄송해요. 차가 좀 막혀서요. 괜찮아. 혜진 씨 부모님은 오셨나? 혜진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님. 방금 도착하셔서 안에 계세요. 식당 안으로 들어서자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예약된 룸으로 안내받아 들어가니 중년의 부부가 일어나 인사를 했죠. 안녕하세요. 김재호라고 합니다. 이쪽은 아내 박영순입니다. 반갑습니다. 최병철입니다. 제 아내 이정숙이고요. 양가 부모가 인사를 나누는 동안 병철은 혜진의 부모를 살폈습니다. 평범한 중산층으로 보이는 그들은 다소 긴장한 모습이었죠. 자리에 앉자 종업원이 차를 가져왔습니다. 혜진이가 참 예의 바르게 자랐더군요. 정숙이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혜진의 어머니가 쑥스럽게 웃으며 답했죠. 아이고, 과찬이세요. 저희 혜진이가 민수 씨를 만나서 많이 행복해 하더라고요. 민수가 철이 없어서 걱정인데 혜진 씨가 잘 이끌어주는 것 같아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체 요리부터 메인 요리까지 정성스럽게 차려진 상차림이었죠. 혜진은 능숙하게 양가 부모님께 음식을 권했습니다. 어머님, 이 구절판 드셔보세요. 여기 음식이 정말 맛있어요. 어머, 혜진 씨가 이렇게 살뜰하니 민수가 복받았네요. 식사가 진행되면서 대화도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병철은 혜진의 행동을 예리하게 관찰하고 있었죠. 그녀는 은근슬쩍 민수의 직장과 연봉, 집안 재산에 대해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가 광고회사에서 잘 나간다고 들었어요. 요즘 광고업계가 호황이라면서요?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좋은 집도 물려주시고요. 병철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죠. 혜진 씨는 패션 매장에서 일한다고 들었는데 어떤 일을 하시나요? 네, 아버님. 강남 백화점 명품 매장에서 판매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고객 응대와 상품 관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힘들지는 않나요? 아니에요. 일하는 게 즐거워요. 특히 민수 씨를 만난 후로는 더욱 그래요. 혜진의 대답은 완벽했지만 병철은 그녀의 눈빛에서 뭔가 불편한 것을 느꼈습니다. 검사 시절 수많은 용의자를 신문하며 익힌 직감이 그를 괴롭혔죠. 식사가 끝나갈 무렵 혜진의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최 선생님, 저희 혜진이가 민수 씨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두 사람 결혼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철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답했습니다. 결혼은 인생의 중요한 일입니다.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준비하는 게 좋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이미 마음의 준비가 됐어요. 민수가 급하게 말했지만 병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수야, 결혼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야. 양가가 서로를 충분히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해. 혜진이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 말씀이 맞아요. 저희가 너무 서둘렀나 봐요. 천천히 준비하겠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식당을 나서는 길, 비는 그쳤지만 거리는 여전히 젖어 있었습니다. 혜진의 부모님과 작별 인사를 나눈 후 병철 가족은 주차장으로 향했죠. 민수야, 잠깐 이야기 좀 하자. 병철이 아들을 불러 세웠습니다. 정숙과 혜진은 먼저 차로 가 있었죠. 아버지, 왜 그러세요? 상견례 잘 끝났잖아요. 민수야, 너는 혜진 씨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니? 뭘 또 그러세요?
6개월 동안 사귀면서 다 알았죠. 그 여자 뭔가 숨기는 게 있어. 내 직감이 그래. 민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왜 자꾸 혜진이를 못마땅해 하세요? 검사 그만두셨잖아요. 내 직감이 틀린 적이 없어. 그 여자 분명 뭔가 있어. 아버지, 제발 그만하세요. 혜진이는 착한 사람이에요. 민수는 화를 내며 차로 향했습니다. 병철은 한숨을 쉬며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죠. 차 안에서 혜진이 민수를 달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병철은 운전대를 잡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백미러로 뒷좌석에 민수와 혜진을 살폈죠. 혜진은 민수의 손을 잡고 무언가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혜진 씨 부모님도 좋은 분들 같던데요. 정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병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봤을 때 혜진이 부모는 딸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아. 뭔가 이상해. 집에 도착한 후 민수와 혜진은 곧바로 나갔습니다. 병철은 서재로 들어가 전화기를 들었죠. 여보세요? 박진호인가? 어이구, 최 검사님. 오랜만이네요. 무슨 일이세요? 자네한테 부탁할 일이 있어. 사람 하나 조사해 줄 수 있겠나? 그럼요. 누군데요? 김혜진이라는 여자야. 28살 강남 백화점 명품 매장 직원이지. 병철은 혜진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전달했습니다. 진호는 메모를 하며 답했죠.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조사해서 연락드리죠. 그런데 왜 그 여자를? 내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데려왔어. 근데 뭔가 수상해. 아, 그렇군요. 걱정 마세요. 제가 깨끗이 조사해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병철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린 강남의 거리에는 네온 사인이 번쩍이고 있었죠. 그는 수첩을 펼쳐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의 계산적인 질문들, 부모님의 어색한 태도, 그리고 그녀의 능숙한 처세술. 병철은 연필로 중요한 포인트에 동그라미를 치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30년간 검사로 일하며 쌓은 경험이 그에게 경고하고 있었죠. 내가 틀렸으면 좋겠지만 아마 아닐 거야. 그는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민수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죠. 해맑게 웃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병철은 다짐했습니다. 민수야, 아빠가 지켜줄게.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병철은 책상 위에 스탠드를 켜고 혜진에 대한 조사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그녀가 일하는 백화점, 출퇴근 시간, 주변 인물들, 모든 것을 파악해야 했습니다. 혜진아, 내가 누구든 간에 내 아들은 못 속여. 사흘 후 이른 아침, 병철은 오래된 작업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낡은 모자와 뿔테 안경까지 착용하니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되었죠. 정숙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여보, 그게 무슨 차림이에요? 아, 옛날 친구 만나러 가는데 편하게 입고 가려고. 병철은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강남의 대형마트로 향했죠. 혜진이 일하는 백화점 근처의 마트였습니다. 그곳에서 청소원으로 일하기 위해 미리 지원해둔 상태였죠. 마트에 도착한 병철은 관리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담당자가 그를 맞이했죠. 최병수 씨죠? 오늘부터 근무하시면 됩니다. 주로 매장 청소와 정리 업무를 맡으실 거예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철은 최병수라는 가명으로 일하기로 했습니다. 청소 도구를 받아들고 매장으로 나갔죠. 마침 혜진이 일하는 명품 매장도 이 마트 안에 입점해 있었습니다. 오전 내내 병철은 청소를 하면서 혜진을 관찰했습니다. 그녀는 고객들에게는 친절하게 응대했지만
동료들에게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죠. 야, 너희들 빨리 안 해? 손님 오잖아. 혜진이 어린 직원들에게 소리치는 모습을 병철은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더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죠. 저기요, 물건 좀 조심히 다뤄주세요. 한 고객이 정중히 부탁했지만 혜진은 그가 지나가자마자 혀를 찼습니다. 저런 싸구려 물건 사면서 뭘 그리 까다롭게 구는지. 쯧쯧. 병철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저런 태도가 진짜 모습이군.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자 병철은 화장실 근처에서 혜진의 전화 통화를 엿들을 수 있었습니다. 응, 나야. 그래, 민수 그 바보 완전히 넘어갔어. 집도 좋고 돈도 많대. 결혼하면 빚 다 갚을 수 있을 거야. 병철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는 즉시 진호에게 전화를 걸었죠. 진호, 조사 결과 어떻게 됐나? 최 검사님, 이 여자 깨끗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소액 대출 사기 전력이 있고 여러 직장을 전전했어요. 빚도 상당하고요. 그렇군. 증거 자료 모두 준비해줘. 병철은 결심했습니다. 이제 혜진의 실체를 민수에게 알려야 할 때였죠. 하지만 그 전에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도 병철은 마트에서 일하며 혜진을 지켜봤습니다. 그녀의 이중적인 모습은 더욱 뚜렷해졌죠. 어느 순간 혜진이 동료 직원 이수진을 구석으로 불러 모욕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너 같은 애가 여기서 뭘 하겠다고?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 혜진은 수진의 실수를 지적하며 물건을 던졌습니다. 수진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죠. 병철은 이 모든 것을 휴대폰으로 녹화했습니다. 퇴근 후 병철은 수진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아까 본 것 같은데. 아, 네. 괜찮아요. 혜진 선배가 좀 그래요. 혹시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하다고 인사했습니다. 병철은 그녀에게서 혜진의 더 많은 악행을 들을 수 있었죠. 집으로 돌아온 병철은 정숙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그 혜진이란 여자 완전히 다른 사람이야. 민수를 속이고 있어. 정말요? 그럴 리가. 내가 직접 봤어. 사람들을 괴롭히고 돈만 밝히고 게다가 사기 전과까지 있어. 정숙은 충격을 받았지만 여전히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때 민수가 집에 들어왔죠. 아들, 잠깐 얘기 좀 하자. 병철은 민수를 서재로 불러 앉혔습니다. 책상 위에는 진호가 보내온 조사 자료들이 쌓여 있었죠. 민수는 불안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또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민수야, 이것 좀 봐라. 혜진이에 대한 조사 자료야. 병철은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혜진의 과거 사기 전과 기록, 여러 직장을 전전한 이력, 그리고 막대한 빚 내역이 나열되어 있었죠. 이게 뭐예요? 아버지가 혜진이를 조사했단 말이에요? 그래. 그리고 내가 직접 마트에서 일하면서 본 것도 있어. 병철은 휴대폰을 꺼내 녹화된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혜진이 동료 직원들을 괴롭히고 고객을 비웃는 장면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민수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믿으려 하지 않았죠. 이건 오해일 거예요. 혜진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랬을 수도. 민수야, 이것도 들어봐. 병철은 마지막으로 혜진의 전화 통화 녹음을 틀었습니다. 민수 그 바보 완전히 넘어갔어라는 말이 선명하게 들렸죠. 민수는 충격을 받고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죠. 이럴 수가. 아버지, 이게 정말인가요? 미안하다, 아들아. 하지만 내가 알아야 했어.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진이 약속대로 저녁 식사를 하러 온 것이었죠. 민수 오빠 왔어요. 혜진의 밝은 목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왔습니다. 민수는 눈물을 닦고 서재를 나갔죠. 병철도 뒤따라 나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버님도 계셨네요. 혜진은 여전히 예의 바르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표정이 심상치 않음을 눈치챘죠. 오빠, 무슨 일 있어요? 혜진아, 우리 얘기 좀 하자. 민수는 혜진을 거실 소파로 이끌었습니다. 병철과 정숙도 자리에 앉았죠. 혜진아, 너 나한테 숨긴 게 있지? 혜진의 표정이 순간 경직되었습니다. 하지만 곧 웃으며 대답했죠. 무슨 말이에요, 오빠? 숨길 게 뭐가 있어요? 병철이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혜진 씨, 이거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는 휴대폰에 녹화 영상을 틀었습니다. 혜진이 직원들을 괴롭히는 장면이 TV 화면에 나타났죠. 혜진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더듬거리며 변명했죠. 이건 그날 제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럼 이건요? 병철은 이어서 전화통화 녹음을 틀었습니다. 민수 그 바보라는 말이 거실에 울려 퍼졌죠. 혜진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아저씨가 저를 감시했단 말이에요? 이건 불법이에요. 법을 논하기 전에 내 사기 전과부터 설명해봐. 병철은 조사 서류를 테이블에 펼쳤습니다. 혜진의 과거가 낱낱이 드러났죠.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혜진을 바라봤습니다. 혜진아, 이게 다 사실이야? 넌 정말 나를. 혜진은 순간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죠. 그래서 뭐, 너희 집 돈 많잖아. 내가 좀 가져가면 어때? 뭐라고? 정숙이 놀라 입을 가렸습니다. 혜진은 이제 완전히 본색을 드러냈죠. 처음부터 계획한 거였어. 민수 오빠 같은 순진한 부잣집 아들이 딱 내 타입이거든. 민수는 충격과 배신감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병철이 단호하게 말했죠. 혜진 씨, 지금 당장 나가주시죠. 그리고 다시는 우리 아들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혜진은 비웃으며 일어났습니다. 어차피 이제 볼 일 없을 거예요. 민수 오빠, 그동안 고마웠어. 덕분에 재미있었어. 혜진이 떠난 후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떨고 있었죠. 정숙이 조심스럽게 아들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민수야, 괜찮아. 어머니,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아버지 말씀을 들었어야 했는데. 병철은 한숨을 쉬며 아들 옆에 앉았습니다. 검사 시절의 엄격함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모습으로 돌아왔죠. 민수야,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건 이제부터야. 하지만 민수는 갑자기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아버지는 왜 항상 제 인생에 간섭하세요? 제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민수야, 난 널 지키려고. 지킨다고요? 아버지는 항상 절 못 믿으셨잖아요. 검사 시절처럼 모든 걸 의심하고. 민수의 폭발에 병철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 난 의심했어. 그리고 내 의심이 맞았잖아. 넌 아직 세상 물정을 몰라. 그만해요, 두 분. 정숙이 중간에서 말렸지만 부자의 갈등은 깊어졌습니다. 민수는 현관으로 향했죠. 저 잠시 바람 좀 쐬고 올게요. 문이 쾅 닫히고 민수가 나가자 정숙이 병철을 돌아봤습니다. 여보, 너무 심하게 말했어요. 민수도 충격이 컸을 텐데. 그 애가 너무 철이 없어서 그래. 30이 됐는데도. 병철은 서재로 들어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혜진의 조사 자료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죠. 그는 피곤한 듯 안경을 벗고
눈을 비볐습니다. 한편 거리를 헤매던 민수는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불어왔지만 그는 느끼지 못했죠. 혜진과의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만났던 날, 그녀의 미소, 함께 걸었던 거리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에 민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죠. 어머니였습니다. 민수야, 어디니? 늦었어. 들어와. 네, 어머니. 곧 갈게요.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서재 문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문틈으로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죠. 병철은 민수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며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민수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병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들어왔구나. 아버지, 죄송해요. 화내서. 병철은 고개를 저으며 민수를 불렀습니다. 이리 와 앉아봐. 할 얘기가 있어. 민수가 의자에 앉자 병철은 서랍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건 내가 검사 시절에 쓰던 수첩이야. 여기에는 내가 다룬 모든 사건들이 적혀 있지. 왜 이걸? 민수야, 내가 왜 의심이 많은지 아니? 30년 동안 수많은 사기꾼들을 봤거든. 그들은 항상 선한 얼굴로 다가와. 병철은 수첩을 넘기며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엔 나도 속았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을 보는 눈이 생겼지. 그게 직감이라는 거야.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버지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전 혜진이를 정말 사랑했어요. 알아. 그래서 더 마음이 아프구나. 하지만 민수야, 진짜 사랑은 서로를 속이지 않아. 다음 날 병철은 진호와 만나 마지막 증거들을 정리했습니다. 카페 구석자리에서 두 사람은 조용히 대화를 나눴죠. 최 검사님, 혜진이 피해자들 연락처도 확보했습니다. 증언해줄 사람들이 있어요. 고맙네, 진호. 이제 확실하게 끝내야겠어. 병철은 수첩에 계획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혜진의 실체를 완전히 폭로하고 민수를 지켜야 했죠. 한편 마트에서는 혜진이 여전히 직원들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청소부로 위장한 병철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마지막 증거를 수집했죠. 수진 씨, 혜진 씨한테 계속 당하고만 있을 건가요? 점심시간 병철은 수진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수진은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죠. 더는 못 참겠어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다 힘들어해요. 그럼 도와주실 수 있겠어요? 혜진 씨의 진짜 모습을 밝히는데 말이죠. 수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도와드릴게요. 더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해요. 병철은 수진과 함께 다른 피해 직원들을 만났습니다. 모두가 혜진의 횡포에 지쳐 있었죠. 그들은 기꺼이 증언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저녁 병철은 집으로 돌아와 민수를 불렀습니다. 민수야, 내일 혜진이를 집으로 초대하자. 마지막으로 모든 걸 정리해야겠다. 민수는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너도 진실을 알아야 해. 그리고 혜진이도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지. 다음 날 병철은 거실에 노트북과 프로젝터를 설치했습니다. 증거 자료들을 정리하고 증인들도 대기시켰죠. 오후 6시 초대받은 혜진이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밝은 표정으로 인사했죠. 안녕하세요, 아버님. 저녁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서 오게. 앉으시게. 혜진은 민수 옆에 앉았습니다. 민수의 표정이 어색했지만 그녀는 눈치채지 못했죠. 그런데 오늘 왜 부르신 거예요? 병철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혜진 씨, 오늘은 진실을 밝히는 자리야.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모두에게 보여주려고.
혜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불안한 듯 주위를 둘러봤죠. 무슨 말씀이세요? 병철은 리모컨을 들어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혜진이 직원들을 괴롭히는 영상이 나타났죠. 이게 당신의 진짜 모습이지? 영상이 계속되자 혜진은 당황하며 일어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병철의 다음 말에 얼어붙었죠. 잠깐만 기다려. 아직 시작도 안 했어. 현관문이 열리고 수진을 비롯한 마트 직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 뒤로는 진호와 혜진의 과거 피해자들도 있었죠. 혜진은 이제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녀의 거짓된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이었죠. 거실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혜진은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병철은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죠. 혜진 씨, 여기 계신 분들이 누군지 아시겠죠? 수진이 먼저 나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죠. 혜진 씨, 그동안 당신이 저희를 어떻게 대했는지 다 기억하시죠? 매일 욕하고 물건 던지고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혜진의 폭언과 괴롭힘에 대한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죠. 저는 혜진 씨 때문에 우울증 약을 먹고 있어요. 저도 퇴사를 고민했었습니다. 혜진은 얼굴이 새빨개져서 변명했습니다. 그건 제가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예요. 이때 진호가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김혜진 씨, 이건 당신의 과거 사기 전과 기록입니다. 3번이나 소액 대출 사기로 처벌받으셨죠? 과거 피해자 중 한 명이 나섰습니다. 저도 혜진 씨한테 속아서 1,000만 원을 잃었어요. 결혼한다고 거짓말하고 돈만 빌려간 뒤 잠적했죠. 민수는 충격에 휩싸여 혜진을 바라봤습니다. 혜진아, 이게 다 사실이야? 나한테도 그러려고 했던 거야? 혜진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태도가 돌변했죠. 그래, 다 사실이야. 너희 집 돈 많으니까 노렸지. 뭐가 잘못됐어? 정숙이 경악하며 입을 가렸습니다. 병철은 단호하게 말했죠. 혜진 씨, 당신의 모든 범죄 기록과 증거는 이미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곧 연락이 올 겁니다. 그 순간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경찰 2명이 들어왔죠. 김혜진 씨죠? 사기 혐의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혜진은 발악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경찰에 연행되면서도 그녀는 독서를 퍼부었죠. 다 너희들 때문이야. 특히 당신, 최병철. 후회할 거야.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협박에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혜진이 연행되고 난 후 거실에는 안도의 한숨이 흘렀죠. 민수는 무릎을 꿇고 아버지께 사과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병철은 아들을 일으켜 세우며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괜찮다, 민수야. 이제 알았으니 됐어. 앞으로는 사람을 더 잘 보는 눈을 기르면 돼. 수진과 다른 직원들도 병철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혜진 씨의 횡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어요. 그날 밤 최 씨 가족은 오랜만에 편안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민수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새삼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들었죠. 아버지, 검사 시절에도 이렇게 사건을 해결하셨어요? 그럼 매번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했지. 가끔은 위험한 일도 있었고. 정숙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 민수가 큰 화를 면했네요. 몇 달이 지난 어느 화창한 봄날, 최 씨 가족의 아파트에는 따스한 햇살이 가득했습니다. 거실 창문으로 보이는 벚꽃이 만개해 있었죠. 식탁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와 갓 지은 밥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회사에서 승진했어요. 민수가 활짝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예전과 달리 훨씬 성숙해 보였죠. 그래, 축하한다, 아들아. 병철은 진심으로 기뻐하며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정숙도 기쁜 표정으로 반찬을 더 가져왔죠. 우리 민수가 이제 정말 어른이 됐네요. 세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는 동안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요즘 마트에서 일하는 수진 씨랑 가까워졌어요. 병철과 정숙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친구 참 착하더구나. 혜진이 사건 때 용기 있게 나서주기도 했고, 네,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이번엔 아버지 직감이 어떠세요? 민수가 장난스럽게 물었고 병철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내 직감으로는 괜찮은 것 같다. 하지만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알아가렴. 식사 후 병철은 서재로 들어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책상 위에는 검사 시절 사용하던 낡은 수첩이 놓여 있었죠. 그는 수첩을 펼쳐 마지막 장에 적었습니다. 가족을 지키는 것, 그것이 내 마지막 사건이었다. 거실에서는 민수와 정숙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병철은 수첩을 덮고 미소 지었죠. 가족이 제일이야. 그는 서재를 나와 가족들과 함께 했습니다. TV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왔죠. 혜진이 여러 건의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많은 피해자들이 구제받았대요. 민수가 감사한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병철은 고개를 끄덕였죠. 정의는 늦더라도 반드시 이뤄지는 법이야. 그날 저녁 민수는 수진과의 약속을 위해 외출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 아들에게 병철이 말했죠. 민수야, 이제는 내가 잘 판단할 수 있을 거라 믿는다. 고마워요, 아버지. 이제는 제가 아버지처럼 사람 보는 눈을 기를게요. 민수가 나간 후 병철과 정숙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정숙이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죠. 여보, 당신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우리 가족을 지켜줘서 당신이 있어서 내가 있는 거지. 고마워.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평화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봄바람에 벚꽃잎이 흩날리는 모습이 아름다웠죠. 최 씨 가족의 아파트에는 따뜻한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검사의 날카로운 직감이 가족의 행복을 지켜낸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진실이 아프더라도 그것을 마주할 용기가 있다면 더 큰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이 가족은 배웠죠.